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인생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끈질긴 결혼 반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결국 허락받지 못하자 부모님하고 싸움에서 부모를 포기한 신랑. 저희는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도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땐 저희를 떨어뜨려 놓으려 할수록 저희는 더 강해졌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끝내는 아들을 포기시키지 못하자 저희 회사로 와서 저에게 협박하더군요. 이대로 끝내지 못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제가 살아온 삶이 그리 평탄치 못해서일까요?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저 어릴 적 이혼을 하셔서 저는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자랐거든요. 친척들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아서인지 저를 끝까지 봐준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자 가정을 버리고 여자 만나 얹혀 산다고 했고 엄마 역시 이혼하고 저를 두고 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고모 집에 몇 년 있을 때 들은 소식으론 외국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부모도 버린 자식을 거둬둘 친척도 없었어요. 외가 쪽에서 다 저를 나몰라라해서 친가 쪽의 할머니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병세 악화로 고모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고모부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술 한잔하고 올 때는 저를 두고 두 분이 싸우시는 날에는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괴로웠던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회에 나와 친구와 살았어요. 친구와는 너무 잘 맞아서 친구 결혼 전까지 살았네요. 친구는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저랑 친구랑은 삶이 힘들어서인지 서로 아픔을 아껴주며 안쓰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먼저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서 꽤 잘 살았어요. 그런 친구 덕분에 저의 삶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저도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친구는 아무 별탈 없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봐서인지 예비 신랑을 만났을 때 부잣집 남자라고 해서 거부감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죽일 듯이 반대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희의 만남은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버스 오기 10분 전에 신랑의 차가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길가에 웅덩이가 파인 것을 못 본 것인지 그곳을 지나가다 그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세게 달린 탓에 하필 그 전날 내린 비로 웅덩이에 흙탕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었는데 그만 그 물이 저에게 다 튄 거예요. 저는 순간 순식간에 몰골이 장난 아니었어요. 신랑을 좋게 봤던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저에게 사과하고 집까지 다시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고민을 잠깐 하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하고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차종은 잘 몰라도 그 차가 좋다는 것을 알았네요. 친구가 태워주는 차가 상당히 좋은 차인데 그거랑 비슷하더군요. 의자에 앉기도 뭐해서 조심하는데 이 사람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를 신경 쓰고 배려했어요. 그런 행동에 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네요.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제 앞을 몇 번을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언젠가부터 창문을 열어 저에게 고개 인사를 건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저희는 카풀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냥 태워준다는 거 부담된다고 했더니 카풀을 얘기해서 그러기로 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저에게 헤어지라고 협박이 시작되어서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었네요. 사실 저 싫다는 집안에 시집가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듯이 헤어지는 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저희는 끝내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신랑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신 자기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사는 집을 한번 훑더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내 아들하고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네 주제에 맞는 남자 만나서 살아. 하면서 돈다발을 저에게 뿌렸어요. 저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잘나고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다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친구랑 살다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도 외롭다는 생각 외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신랑의 자리는 친구와 달랐어요. 든 자리는 표 안 나도 난 자리는 표 난다더니 확연하게 표가 났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며칠 하다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신랑의 전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정리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쉽게 끝낼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회사 다녀와서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았어요. 다음날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좋으면서도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 이딴 거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쪽에 알리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키우기로 결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는 제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것이 확고한 걸 알고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원한다면 낳아서 키우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을 다녔어요. 이 사람도 한 달이나 연락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줘야 하는 또 다른 상대가 있어서일까요? 저는 온전히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신랑의 자리가 없다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저희 집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뱃속에 애가 있지만 혼자여서 무서웠어요. 신랑인가 했지만 혹시 몰라 저는 농안에 숨죽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정아 오빠 왔어. 하는데 저는 장롱 안에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나갈까 그냥 이참에 맘 단단히 먹고 헤어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벨 소리를 진동으로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때 농문이 열렸어요. 신랑은 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희는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저희 신랑은 부모님을 버리고 저를 택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그런 신랑을 다시 가라고 했지만 자기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신랑에게 자신 있냐고 물었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아이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숨 넘어가듯이 울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실 신랑은 부잣집 아들이지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바쁜 부모님 때문에 집에는 늘 아줌마랑 같이 있어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라는 걸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줄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했답니다. 그런 신랑을 잠시나마 제 마음에서 떠나보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했네요. 저희는 그날 바로 간단한 중요한 집만 챙기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시댁에서 탈출한 걸 알고 잡으러 올까봐 저희는 무조건 목적지도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니 연고지도 없는 시골 한적한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있는 사람과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을 피해 도망간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찾으려고 했겠지만 저희가 꽁꽁 숨어버려서 저희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를 포기했는지 몇 년간 별일이 없어 조용히 저희는 아이 낳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꽁꽁 숨어버려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했는데 그때 저희를 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저희 아이를 보시더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지 손주부터 안아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결혼 반대 무릅쓰고 도망가 아이 낳고 사는 거 보고 다 포기하신 듯 저희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삶은 너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에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 저는 완전 시댁의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어요. 식사도 가족들 다 하고 나면 혼자서 하라는 식이었죠.
남편이 처음엔 싸워가며 시어머니한테 말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건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거라 자기가 나설 수 없다며 우리를 받아줬으니까 그냥 참고 받아주길 바랬어요. 저는 너무 비참하고 왜 제가 그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저를 받아줬다는 이유로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식으로 대하셨고 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갑자기 손님이 집에 오면 저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어쩔 수 없는 모임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불러놓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로 대화를 하더군요. 저를 대놓고 흉을 보는지 같이 얘기하는 여자들이 저를 보면서 비웃듯 웃더라고요. 저는 그 치욕적인 모멸감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친구가 전화와서 어렵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힘들면 그만하라고 했어요.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더군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도 외롭게 자랐는데 내 아이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한계가 느껴지는데도 저는 악을 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고모 아들인 사촌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빠가 알면 바로 이혼이고 애도 뺏길 것 같았거든요. 오빠가 상대할 집안이 아니었기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언제든지 집으로 오라고 애 키워줄 테니까 애 데려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친구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독하게 맘먹고 친구에게 다신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내 가정 지키고 당당하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 불행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안쓰러웠던지 친구는 저의 친모 상황에 대해 알아봤나 봐요. 그러다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친모는 그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몇십 년 만에 이혼을 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저를 한국으로 오자마자 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엄마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제가 도망가서 살았기 때문에 저를 찾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내 딸 얼굴 좀 보자. 내가 네 옆에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이 엄마를 용서해줘. 라고 했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내 곁에 엄마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 없이 엄마와 말도 못하고 계속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름이 다 터진 것 같았어요. 그냥 눈앞에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편안했어요. 한참 후 엄마는 제가 살고 있었던 얘기와 지금의 상황을 듣고 기죽지 말라고 엄마가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해결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시댁에 엄마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엄마 말을 듣기로 했죠. 그리고 난 후 시어머니가 며칠 후 저에게 할 일이 있다며 모임에 저를 불러서 갔는데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친구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에 저에게 치욕을 준 그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영어가 되어서 용기 내어서 영어로 말을 건넸더니 시어머니 그런 저를 보고 비웃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의식하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한 걸음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능숙한 영어로 말을 하면서 그 여자들을 한 방 먹이자 시어머니 대체 누구냐고 하면서 엄마를 몰아세우더군요. 그때 엄마가 이보세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자 하니까 말이야. 나 현정이 엄마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외국에 나가 살아서 통 우리 딸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알아보러 왔는데 그 사이 결혼까지 했네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 시댁이라는 곳이 영 맘에 안 드네요. 말하자 시어머니 어이없다는 듯이 당신 뭐야? 당신 진짜 애 엄마 맞아? 그리고 이혼이 자랑이야? 왜 이렇게 당당해? 너 얘기해봐. 네 엄마 맞아? 하자 엄마가 사돈, 이혼이 뭐 죄인가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가 뭡니까? 애까지 낳은 엄마한테 정말 교양 없네요.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남들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남들을 의식하며 최대한 성질 죽이면서 핏대를 세우며 사돈이라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돈이야? 그리고 난 얘가 부모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너 말해봐. 정말 안 되겠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 척을 한 거야? 돈이 뭐라고 애를 무시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이봐 착한 며느리 덕에 지금까지 호강한 것 같은데 그 호강은 오늘까지만인 줄 알아? 하자 시어머니 그래 잘됐네. 그렇잖아도 없는 거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쓰레기 알아서 치워준다니 속 시원하네. 하자 순간 엄마가 시어머니 다리 하나를 걷어차고 바로 머리채 잡아서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넌 교양 있게 끝내주려 했더니만 안 되겠다. 그 애미의 그 자식이구나. 내 딸이 날 닮아 남자 보는 눈이 없었네. 그제 모두 내가 대신 떠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해야겠네. 네 아들 인생과 너 각오해. 엄마는 사위가 딸의 방패막이 못 되어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사위 욕까지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머리채 잡혀서 발버둥 치면서도 소리 지르고 한 번도 듣도 못한 육두문자 날리자 주위의 여자들 소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런 여자였구나. 어쩐지 돈으로 처발라서 그렇지. 그리고 말만 잘했지 아는 것도 없고 자기 무식한 건 모르고 며느리 무시했잖아. 그러게 저 때도 뭔뭐에 투자했는데 재미 보고 나서 더 기세등등해 하잖아. 처음부터 잘 사는 집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없다가 잘 사니까 있는 척 엄청 해.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시댁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럼 저 혼자 밥 먹게 했던 것도 일부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발끈해서 화를 내려 하자 엄마가 저를 말리며 옆에서 얘기하는 아줌마들의 얘기를 듣고는 이봐 아줌마 드라마 많이 보나 봐. 어디 감히 내 딸과 겸상도 안 하고 거지 취급을 했다 이거지? 이제부터 당신 떨어질 일만 남았네. 어렵게 올라왔으니 떨어지는 것은 한 번에 떨어지게 해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가만히 안 둔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더군요. 사과는 네가 무릎 꿇은 걸로 하자 하고 머리채를 놓았어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 저를 향해 순식간에 달려들려다 그만 자기 발에 꼬여 넘어지면서 그만 바닥에 완전 대자로 넘어졌네요. 그런데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 하나 부러지고 입술 찢어지고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암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자기가 그런 거라 누구 탓도 못하죠. 그것은 완전 야시장이 따로 없었어요. 얼굴에서 피는 나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니년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럼 가만두지 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여기 CCTV 있으니까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라고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완전 헤어진 게 아니니 저는 시어머니 얼굴에 나는 피를 닦아주고 부축하고 병원에 데려가려 하자 저의 손을 뿌리치면서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다가오자 시어머니 움찔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어요. 저는 상처 입은 시어머니 뒤로 하고 엄마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가 있으니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시댁에서 서름받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딸 내가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 다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내 소중한 딸로만 있어줘.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엄마랑 있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지만 엄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이도 시댁에 있고 해서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이 사건을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더군요. 그래서 아직은 도저히 얼굴 보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분가에서 산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전 같으면 펄쩍 뛰면서 니깎게 뭔데 분가냐 하면서 나왔을 텐데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들어서인지 알았다고 분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살림살이 몇 개 챙겨서 따로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건이 그날 터졌습니다. 시부모 아무리 개떡 같아도 전 남편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웃긴 건 사람이 변하더군요. 그동안 힘든 생활 하다 지쳤는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는 저를 감싸주지도 못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에 젖어들더니 완전 사람이 180도 변하더군요.
남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저를 애엄마로만 생각하고 아껴주지 않았어요. 저는 신랑이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왔는데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 폰에 문자가 오더군요. 늘 손에서 전화를 놓지 않아서 뭔가 수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드디어 심증이 아닌 물증을 잡게 되었어요. 저는 씻고 나온 남편한테 폰을 들이대며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너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네 부모랑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얼굴에 가래찜 한번 퇴 뱉어주고 넌 내가 뱉은 가래만도 못해.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같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옷 한 벌 가지고 아이를 안고 나왔네요. 남편은 이미 자기가 씻으러 들어가면서 전화를 두고 들어간 걸 알고 다 포기한 것 같더군요. 남편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는 저에게 달려들 줄 알았는데 그래 가라 하면서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참 그때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오피스텔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엄마가 없었다면 이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평생 그 집의 노예처럼 살았을 거라는 생각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변호사 끼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지금은 안정도 되찾아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